KME-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희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서 연대하여 대응하고 있는 보건의료 10개 단체 중에서 주요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같은 간호직역에서 종사하는 이제 전문적인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간호법의 통과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근거와 그 현장 상황이 궁금합니다. 네, 지난 5월 9일 민주당은 간호단독법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또 케어 코디네이터 센터를 개설해서 독립적인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고요. 또 이와 반대로 장기 요양기관 등 또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었으며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아주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강행 처리한 간호법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요양기관 등에서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법 또 간호법,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의원급에서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국한해서 적용하고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에 지역사회까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기 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된 각 법의 인력 기준에 따라 간호조무사 1명만 단독으로 근무하면서 촉탁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장기 요양기관, 또 어린이집, 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각 법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정원을 규정해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규정이 따르기 때문에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또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간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장기 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려는 간호사가 매우 적은 현재 상황에서 장기 요양기관은 간호사 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법 위반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적용 범위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보건복지부 제안도 묵살한 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회장님,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주최 간호법 관련 심포지엄에서도 이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라든지 응급구조사 같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생계라든지 폐과, 학교에서의 폐과를 고려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이 나왔었는데요. 또 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상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고졸 학력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간호특성화고를 졸업하거나 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만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자격 또는 면허시험을 응시 자격이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하여 학력 상한이 제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미용사, 조리사,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양성하고 있고 모두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가 교육부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전문대에서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간호조무학과를 개설할 수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함으로써 전문대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학력 상한 제한은 국민의 배울 권리를 법률로 막은 위헌이고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제한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제한의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내용에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수정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협회 요구에 민주당은 당장 간호법에 담지는 못해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에 대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게 부대 의견이라도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였지만 지난 5월 9일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한 법안 소위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사실상 그 간호법이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교육의 과정에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행 간호법을 보면 간호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교육전담 간호사를 두는 등의 제한이 있지만 간호조무사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같은 성격의 지금 협회 또 그 간호법에 지금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담겨져 있는데 차별을 해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같은 성격의 직종협회입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둘 다 똑같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국 조직으로 면허, 또 자격, 신고 및 보수 교육을 관리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그다음에 보건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호법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규율하면서 두 단체를 달리 차별하는 근거라는 게 고작 간호사는 면허인 반면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면허와 자격의 차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의 역할의 차이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같은 성격의 역할을 하는 협회를 차별해야 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하나의 법률에 같은 성격의 단체를 다르게 규율하는 것 자체가 차별임을 지적하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동일하게 규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협회를 간호법에 규율해서 법정단체가 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저희 간호조무사에게는 큰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에게 고마워하라는 식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속이 상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83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관련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간호법을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만들어 놓고 허울뿐인 법정단체를 법에 담아줬으니 간호조무사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간호조무사를 모독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간호조무사는 간호단독법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피해 당사자입니다. 간호단독법의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밖에 없습니다. 셋째, 지금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남겠습니다. 간호사만으로 간호사법을 만들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간호단독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님을 모시고 간호법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저희 KMA TV는 앞으로도 긴급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